어제부턴 우리나라도 바깥 어디에서든 마스크를 안 써도 되죠. 세계보건기구 WHO는 이미 코로나의 끝이 보인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를 어떻게 안고 살아가야 할지 그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저희는 오늘부터 이틀에 걸쳐서 다른 나라들 상황도 비교해보고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보다 조금 더 일찌감치 일상을 되찾고 있는 미국 상황부터 김필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자와 일행 말고는 마스크를 쓴 승객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연방대법원이 항공기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위법 판결을 내린 뒤 이제는 착용을 권고하는 안내방송마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할 당시 100여 년 만에 운행을 축소하기도 했던 뉴욕 지하철은 이제 공식적으로 마스크를 벗고 탈 수 있게 됐습니다. I don't know. I'm tired of the masking. I carry my mask with me, and I have my vaccination card with me. But I'm glad that it's more relaxed. Yes. 이미 지난해 실외에선 규제가 사라졌고 올 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한 데 이어 이제는 정상화의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서 착용 의무까지 없앤 겁니다. We have to restore some normalcy to our lives. And so we'll be talking about a new normal starting today. Department of Health will be issuing new guidance regarding masks based on the CDC guidance. And starting today, masks will be optional. 지난달에 비해 하루 확진자 수가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요양원과 의료기관에만 마스크 의무화 규정을 남겨놨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이곳 타임스퀘어에서는 이제 오히려 마스크 쓴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코로나19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면서 관광 수요도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For me, it's really difficult because I have some problem with my nose and I can't breathe when I wear a mask. Of course, now I'm happy so that.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I think people truly don't understand or don't care about the situation. They rather risk catching it than the discomfort of wearing a mask. The numbers are going to go up again. It's like a roller coaster ride. 다시 확진자가 늘면 방역 조치에 들어가야 할 텐데 한번 마스크를 벗은 시민들이 다시 쉽게 마스크를 집어들지도 미지수입니다. 뉴욕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은 이미 밖에서든 안에서든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건데 우리의 모습은 아직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 상황은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버스에 올라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를 탈 때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코로나 그런 기운이 혹시라도 좀 남은 것이 전염이 조금씩 퍼질란가 모르는 게 그냥 여러 가지 염려가 돼서 쓰는 거예요. 약하니까 몸이. 아이들은 더 잘 씁니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방과 후에 많이 찾는 줄넘기 학원에 찾아와 봤습니다. 조금 뛰었는데 숨이 차 보입니다. 마스크는 금세 땀에 젖습니다. 마스크가 젖음으로 인해서 땀을 많이 흘리면 내 땀을 내가 막 먹고 웃기도 하고 그래요. 친구 얼굴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눌해지거나 사회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어요. 이게 불편해요. 답답하고 불편하고 똑같이 더워요. 내일 지나면 벗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부터라도 실내 마스크를 풀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전국민 항체조사의 결과에서도 봤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감염이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라든지 표정이나 사회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방역당국은 올 겨울까지만 참으면 내년부턴 조금 더 일상 회복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앞서 두 리포트로 비교해 보셨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는 방역 수칙을 푸는 속도가 조금 더딥니다. 이렇게 천천히 계획을 세워가는 이유는 김나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주요 국가 19개 가운데 실내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 건 우리나라뿐입니다. 미국과 프랑스 등 7개 나라는 쓸 필요가 없고
독일 등은 의료기관과 대중교통에서만 쓰게 했습니다. 격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국 등 일부만 7일 격리를 해야 되고 노르웨이 등은 격리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5일 안으로 권고만 합니다. 입국한 뒤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도 우리나라 말고는 뉴질랜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PCR을 받아야 하지만 뉴질랜드는 신속 항원 검사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금은 늦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청소년층 또 젊은 층에서 먼저 발생을 합니다. 그들은 비교적 가볍게 앓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 여파로 인해서 고위험군 또 고령층의 유행이 따라 들어오면서 코로나에 걸린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면 손주는 괜찮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전체 치명률은 0.11%지만 고령층, 특히 80세 이상은 2%를 넘습니다. 해외 다른 나라보다 유행의 정점이 조금씩 늦게 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내 마스크와 고령층 보호, 이 두 가지는 최대한 붙잡고 가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코로나가 없던 원래의 일상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과정 속에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다른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과 함께 조심해야 하는 부분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나한 기자입니다. 병상이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요양병원에서만 15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델타 변이가 빠르게 퍼질 때입니다. 병원은 통째로 격리됐습니다. 모두 병원을 빠져나오는데 2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는 사이 4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료받을 병상이 없어서입니다. 다른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도 코로나 초기에는 시신 수백 구를 8개월 넘게 냉동차에 넣어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은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병원 안에서도 환자들이 거리두기 할 수 있도록 동선을 바꿨습니다. 전문 치료 병실도 늘렸습니다. 코로나를 함께 살아가는 이제 그런 엔데믹 시대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요. 대기 공간에서 환자분과 내원객들이 서로 거리두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음압병실을 5개 정도 더 이제 증축을 했고요. 우리도 똑같은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1인실을 늘리는 겁니다. 1인 1실 구조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잘 이용해서 코로나19 환자도 중환자실에 있고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중환자도 같은 중환자실에 진료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가 마련된 거죠. 예산이 문제인데 정부가 의료 수가를 올려 병원과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면 가능합니다. 미국처럼 병원을 아예 새로 짓는 건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은 일반 성인 등은 동네 병원에서 쉽게 진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이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예방 접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유아 건강 검진을 위해서 이제 대기하는 환자들이 여기 와 있는 거고요. 코로나 끝이 보이는 지금이 일상 회복을 위해 더 중요한 시기입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네, 그동안 코로나 취재를 계속해온 임소라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른 나라들은 이미 개인 자율의 방역을 맡기고 있는 추세인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럽 출장을 다녀올 일이 있었는데요. 저 혼자서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리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면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마스크를 다 벗은 나라들은 그럼 확진자 수가 확 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까? 우리보다 먼저 마스크를 벗은 미국을 예로 들면요. 지난 3월에 마스크 의무 조치를 다 풀었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틀 전에는 하루 3만 9천 명 수준으로 전체 감염자 수가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도 하루 186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우리도 지금 확진자 수랑 사망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이 치명률인데요. 네. 이렇다 할 거리두기가 없었던 지난 7월부터 9월까지의 코로나 환자 치명률은 0.05%였습니다.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의 치명률이 0.05에서 0.1%니까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독감 수준의 치명률이기 때문에 이제 방역 수칙을 조금 느슨하게 적용하더라도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뭐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무작정 마스크를 벗자보다는 좀 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데요.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내 마스크도 무조건 써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곳에서는 쓰자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에 맡기면서도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는요, 쓰게 하는 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내 마스크 다음으로 남은 게 이제 확진자 격리. 그러니까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은 일주일 격리를 풀지 말지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요, 많이 아프면 길게 쉬고요. 증상이 약하면 짧게 쉬는 쪽으로 바뀌어야겠습니다. 다만 이런 유연성도 일반 성인들에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위해서는 더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임소라 기자였습니다.